어떻죠? 하락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아파트. 전혀 아파트와 상관없이 오르고 있는 땅값. 예, 여러분들은 이제 체감은 되시지 않겠지만 사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굿모닝 경민 식구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런 상황이 돼 봐야 이럴 때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효자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어떤 거죠? 이미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가구가 맞습니다. 예. 뭐야?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가구는 가격이 안 떨어졌다고? 진짜야? 예. 여러분 다가구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월세를 800만 원씩 받고 있어.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3억짜리 다가구를 여러분이라면은 아파트 가격 4억 떨어졌으니까 나도 한 2억 떨어뜨려 가지고 11억에 팔아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파시겠습니까? 어차피 월세 수익 쭉 나오는데 그걸 팔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시장에 사실은 이런 시장에도 금리가 올라도 전혀 특별한 미동 없이 그래도 안전빵이라고 해야 되죠? 예. 전문용어로 안전빵. 예, 여러분들의 어떤 밸런스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안전빵 투자, 다가구.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요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경매로 사면은 아울렛 시장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걸 알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물건이 좋은 건지, 어떤 물건이 안 좋은 건지, 여기서 구분할 수 없거든요. 어저께 낙찰된 물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 진짜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다가구를 아직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사건 번호 2021 타경 3135번이고요. 네, 빨갛게 뭐가 많으면은 싫죠. 임차권 등기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자, 이거는 어때요? 같은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을 빼야 되다 보니까 그 전입을 뺨과 동시에도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놓고 가는 등기가 임차권 등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뭐 많이 써 있는 것 같은 사실은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구나. 라는 것밖에 특별한 사실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매가 문제 없고요. 84평이나 돼요. 자, 익산시면은 어떤 곳이죠? 원광대학교가 있고, 예, 의과학이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죠. 예, 일단 의대가 있으면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의학 쪽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방대학교여도 예, 의과가 있으면은 그 학교 그 의과는 성적이 또 굉장히 뭐 서울대 수준을 받아야 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요? 최소한 고대 수준 인기 있는 학과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된다면서요? 난 몰랐어. 이렇게 치열한지 몰랐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물론 의사 되고 싶죠? 뭐, 물론 훌륭하고 좋은데요. 그래도 부동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다? 여러분들?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매, 공매는 항상 달고 살아야 돼. 알겠죠? 꼭 달고 살아. 자, 토지는 84평, 건물은 158평.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저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6,600에 낙찰 받았어요. 6억 2천인데. 느낌 오죠? 예, 어떤 상황일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할 생각으로 이분이 낙찰 받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고서 쭉 보니까요. 음, 이제 특별한 거는,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도, 예, 13평짜리 뭐가 있고 하다고 써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옥탑층이 뭐 이렇게 있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네요. 그죠? 예. 자, 3층짜리 건물이고 옥탑이 있고, 예, 3층짜리면은 다가구가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건 다가구인데 다중주택일 확률이 좀 높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어떤 주택인지. 자, 일단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하, 옥상 방수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건물이 조금 연식은 있어 보여요. 예. 자, 세탁실이 따로 이렇게 위에 있네요. 마련이 되어 있네요. 한 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관문 6개 보일 정도로 이거는 다가구가 아니죠. 3층짜리인데, 에헤, 주차장도 별로 없는데.
이건 그냥 다중주택이지, 다중주택. 응? 다중주택,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문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예, 안에도 페인트 공사는 한번 했고, 페인트 칠을 한번 했고, 겉에도 이렇게 빨간 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석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고 나쁘진 않네요. 그죠? 마감재를 잘 썼어요. 애초에 지을 때. 야, 이게 호실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다중주택인데. 잠깐만, 7개면은 37에 21. 이건 19개가 넘으면은 안 되는데, 위반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야, 이거 보자고요.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20개, 23개. 하나는 반송함이라고 봤을 때만 해도 22개야. 이거는 이제 위반 사항이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봤을 때 주차장은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보였거든요? 그죠? 옆에 뭐 샷다가 있긴 했는데, 거기 뭐 몇 대 들어가겠어요? 이거 다중주택인 것 같은데? 그죠? 뭐 요런 건물이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예, 여기 지금 샷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주차 한 두세 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물건 같아요. 예, 요런 물건인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시세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음흠. 자, 요런 주택이 위치한 곳이고요. 땅을 지금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죠. 이 필지에 거의 지금 꽉 차게 지었잖아요. 예. 자, 위성으로 한번 볼까요? 주차장이 없어 보이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 지금 가려지게 이렇게 해놨나 보다. 예, 그죠? 뭐 대봐야 뭐 2대 정도? 예, 주차장은 뭐 글쎄요, 뭐 있어 보이지는 않고 여건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좀 해봤더니 하하, 원광대학교가 근처에 있네. 역시 그쵸? 자, 이런 곳이면은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데는 걸어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꼭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곳들이 아니죠. 학교 학생들이 정말 이런 데는 어때요? 어, 충분히 주차가 뭐 구비되지 않더라도 월세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니나 달러 어때요? 임차인이 그득합니다. 그득해. 예, 이거 다 임차인이에요. 자, 쭉쭉 임차인이야. 근데 이제 전부 다 전세예요. 근데 무슨 27개나 임차인이 있어. 이게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입이 돼서 그래요. 예, 이제 뭐 청년 보조해줘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저리 금리로 해가지고 빌려주면서 이렇게 돈을 내 돈 뭐 1, 2, 300만 있어도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은 친구들께 같이 나와서 그래요. 같이 나와서. 실제로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또 여기 써 있잖아요. 김민서 씨 거, 뭐, 김태민 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봐. 김태민 씨 이미 신고했고, 또 김민서도 신고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된 거예요. 이게 다 개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저 보세요, 여러분. 5천만 원, 4천만 원, 3,500만 원, 4천, 5천, 뭐, 4,500, 6천, 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경매가 대부분요. 원래는 경매 당하기 전에 이분들은 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세를 놓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월세를 놓습니다. 예, 월세로 이제 받아가지고 뭐 종부세 낼 일이 있으면 종부세도 내고 뭐 다른 거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면 생활비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제 본인이 어떤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제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1, 2억의 지원금이 필요해. 아니면 본인이 뭐 하는 일이 좀 애매해서 어떤 목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어. 자, 이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월세였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세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면은 경매를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들을 보다 보면 월세보다는 항상 전세 세팅을 하고서 이렇게 경매를 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전세
세팅해가지고 돈을 띵겨 먹고 막 하려고 이렇게 하는 끼보다는 사실은 본인도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근데 이거는 되게 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대학력이 전부 다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이렇게 막 경매에 대한 거는 뭐 0.1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경매를 당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경매 사건을 보면 이렇게 대학력이 많은 것들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한 100건 중에 한 2건, 3건? 진짜로. 거의 다 대학력이 없어서 사실은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낙찰자가 인수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대학력이 있더라도 가끔 뭐 한두 세 명?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우에 대학력이 다 있는 거는 진짜 뭐 한 1000건 중에 한 건?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증금 많다 그래가지고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분들도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되신 거니까. 자, 어쨌든, 예, 요런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 또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분이 정말로 지금 방이 원래 19개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호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우편함이 23개나 있었잖아. 그죠? 자, 그랬다는 것은 왜 이 사람이 미반임을 알고서도 그렇게 더 많이 지었을까요? 월세 수요는, 문의 수요는 계속 있는데, 예, 집이 없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더 만든 거지. 예. 자, 이건 뭘 뜻해요? 아, 이곳은 굉장히 월세 수익용으로는 좋은 투자처구나라는 공부가 함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요, 임차인의 이렇게 목록이 많이 나온 게 있고요, 임차인의 목록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물론 경매가 진행된 지 되게 막 5년, 10년 되고 막 이런 거는 막 별로 없죠. 이미 다 떠나고 뭐 이렇게 뭐 해결되고 여러 가지 상황 벌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은 뭐 1, 2년 전에 경매 당했던 물건이 이제 시작했던 물건이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들은 어때요? 특징이 바로 이렇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이 막 10개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막 3명, 4명밖에 없어. 그런 거는 물론 여의치 않아가지고 원래부터 소문이 안 좋아서 그 건물이 거기에 이제 중개사님들도 임차를 안 놔줘가지고 소개를 안 해줘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물건인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여기는 월세 회전이 잘 안 도는 데구나. 아니, 방이 10개나 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경우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인 즉슨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임차인이 많아,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르는 지역이어도 그거는 조사해야 돼, 그거는. 예. 임차인이 이렇게 많으면은 일단은 그 물건은 조사해야 돼.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렇게 유찰됐잖아. 그럼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은 사실은 좀 매력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많은 지금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 자, 주택도시공사공사 요것만 그냥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어요. 이거 빼볼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27개에서 7개 빼면은 자, 중복됐다고 치면 그러면 20개는 진짜란 얘기 아니야. 20개는. 그죠? 그럼 20개는 지금 4,500부터 뭐 4,000부터 6,000까지 있으니까 평균 5천만 원 잡을게요. 그러니까 20개 5천이면 얼마예요? 예? 그것만 해도 10억이잖아. 이게 지금 일반 거래로 사면은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분은 지금 이거를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이 압류 금액도 있고 그런데 아, 참.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배당, 나중에 이제 배당을 봐야 알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10억 6,600에 낙찰받은 거나 진배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과연 잘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오셨잖아. 이분이 이것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 가지 더 슬픈 사실은, 건축물 대장을 봤어요. 자, 다가구 같은 것들은 이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위반 건축물이면 위반 건축물 노란색으로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자, 이분은 몇 가구를 신고했어요? 다가구로 해서, 다가구, 다중주택도 아니야. 근데 몇 가구예요? 6가구야. 6가구라는 거는 뭐예요? 1층도 뭐 101호, 102호, 2층도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원래는 6가구만 지을 거예요 하고서 신고하고 짓기로 한 거여서 오케이 허가 내줬는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중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안 걸려서 그렇지
이게 위반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야? 163, 163, 122 이거 이 전체가 다 위반 범위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게 1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원룸에다가 화장실 하나로 다다다다닥 다 만들었는데 이걸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다 부시고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사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예. 지금까지는 운 좋게 안 걸려서 이제 안전하게 왔지만 지금 억울하진 않죠. 억울하진 않지만 저 임차인들이 돈을 받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런 불편한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신고를 안 했을까요? 일단 화나잖아요. 본인들이 받을 때 못 받으니까.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니어도 어떤 새로운 임차인이 뭘 좀 알아. 건축학과야. 예를 들어서. 그래, 좀 알아. 그래서 이것 봐라. 주인이 협조도 잘 안 되고 좀 불편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신고하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또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한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손 하나 까딱 못한다 하잖아요. 그죠? 예? 아우, 진짜 너무 교권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애들 좀 이렇게 좀, 우리 옛날에 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빵 10대씩 맞고 와도 우리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 어?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냥 더 혼났잖아, 집에 와서. 예? 예? 요즘은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냥 뭐, 물론, 막 애들 뺨을 막 진짜 어릴 때 말로 후려 갈기고 이런 것도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했어. 너무했지만, 지금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지금도 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또 딴 데로 빠져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거, 좀 걱정됩니다. 예, 5개 주차장 세대 있다고 써있네. 그죠? 이게 아직 안 걸려서 그렇지. 이게 좀 걱정됩니다. 근데요, 익산이 학교 근처에 요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예, 요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분이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요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이제 모르는 분이 받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요런 주택을 받을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잘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임차인의 관계, 그죠? 그리고 내가 인수하는 추후에 금액이 얼마인지, 예. 그리고 가끔 초보자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이제 명도에 대해서, 명도. 음. 아우, 처음부터 다가구 같은 걸 어떻게 낙찰받아요? 저거 어떻게 명도해, 저 사람들. 막, 5천만 원, 1억씩 띵겼는데 저분들, 아우, 괜찮겠냐고. 근데요,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로 계신 분들은, 6개월 전, 1년 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된 걸 알고서 지금까지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다 알렸고, 부모님들도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법무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곳 저런 곳 가가지고 다 상담을 받았어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나름대로 다 마음 정리가 되어 있고 받으면 받는 대로도 생각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려고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담대하게 하셔도 좋겠다. 예, 중요한 거는 가끔 이제 이런 분들끼리 좀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단톡방이 마련돼 있어. 예. 그럼 여러분들이 명도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예, 왜냐면 이제 담합하는 거지, 막. 얼마 안 주면 안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물론 강제 집행하면 되지만, 사실 조금 돈이 더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받을 때, 막 사람들을 몇 날 몇 시에 만나시죠? 저희 그때 함께 얘기해 봐요. 좋은 마음으로 나는 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들끼리 갑자기 똘똘 뭉친다고 막 마음을. 예?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계 전투를 해야 돼. 각계 전투. 1대1로 만나가지고 의외로 내가 원래 이 사업이 좀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되게 원만하게 그냥 막 이상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 예? 알겠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몇 분 있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뭐 몇 월 며칠 제가 딱 몇 월이죠. 그래서 그날 뭐 열 몇 명이 참석했대. 그래서 참석률 짱이었대. 왜요?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랬더니 문 앞에다가 딱 붙였대. 그냥 대자보처럼 딱, 예, 낙찰자입니다. 예, 저 이사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잘했죠? 그러더니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긴 뭘 잘해. 안 줄 것도 주잖아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있다니까요. 또 어디가 막 이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도 아 이사 그냥 이제 나가나 보다. 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본인도 뭐 나한테 보증금 좀 받고 나가야 되는데도 막 그냥 알아서 막 나가고 막 그런다니까. 예? 그런 싱숭생숭한 분위기를 조성해도 모자를 파네. 이걸 모여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네. 이사비를. 자기들끼리 잠깐 얘기하고 막 그런데, 아우, 막, 돈독해졌대, 돈독해졌대. 왜 돈독하게 만들어,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그게. 그죠? 그죠? 재미난 에피소드여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에, 뭐, 일 처리를 편하게 하자. 뭐, 그런 건 알아요. 그런 마음은 아는데, 나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일 처리야. 그거는. 물론 내가 싸게 받았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큰 돈 주겠다 그러면 그건 저는 박수 쳐요. 그런 마음이면. 정말 저보다 그릇이 크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거예요. 예. 내가 뭐 한 2억 싸게 샀으니까 뭐 그분들한테 한 막 5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그냥 후하게 쫙 주겠다 이거야 그냥. 예. 나는 막 5천만 원만 먹겠다 이거지.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셨다면은 제가 박수 쳐 드릴게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죠?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티끌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슬기롭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게 또. 그죠? 근데 우리 회원님이 만약에 경매당하는 입장이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초보자분들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내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일단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는 내가 조사해 볼 만한 물건이구나 라는 키포인트만 오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이고. 물통매님, 제가 미래에서 왔는데요. 포르투갈 때 소니 2골 넣고, 어디 갔어? 나 이거 읽고 싶은데, 글이 사라졌어. 잠깐만요. 어디 갔어? 궁금한데. 글이 사라졌어, 갑자기. 왔다, 왔다. 이강인이가 한 골 넣고 3대1로 이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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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진짜, 흥민이가 어제 울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다 짠하더라고요, 진짜. 이강인 또 참 얼마나 잘해. 조규성이, 와. 아니,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축구도 그렇게 잘하기 있기 없기. 에? 그죠? 황의조가 좀 부진하는 바람에 조규성이 완전히 이번에 그냥 흐름을 타버렸죠. 대한민국에 참 훌륭하신 분들 많어. 그죠? 여러분들. 예,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고요. 네, 정현미님, 다가구 건축물 대장 확인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위반이네요. 그죠? 그 정도 위반 범위면은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냐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이행 강제금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못해도. 진짜로. 예, 이게 문정부 때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상향 조정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고,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글쎄요, 이분이 이거 알고 받았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걸리지 않고 뭐 계속 가면은 또 그런데 그게,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보통은 이렇게 심한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반 사항이 좀 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물건들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가구 잘 알고 해야겠네요. 부동산 10개 가자. 네, 세종딸 만세님, 네, 만세 하십시오, 그냥. 예, 만세, 만세, 만세. 그죠? 네. 다가구명도 궁금했는데 자금 들어와서 영상 올라오면 다시 봐야겠네요. 예? 지금 들어와서 예, 예. 그래요. 예. 조규성 헤딩골 진짜 멋있었죠. 와,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막 쓰러지면서 알죠, 이거. 이강인이 빡 올리고. 야, 이강인 크로스 완전 택배 크로스 봤어요? 어제 비기기만 했어도 진짜 이 모든
이강인, 조규성 막 드높여지고 너무 좋았는데, 진짜, 어제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다 죽을 각오로 한 거 우리 봤잖아. 죽을 각오로 한 거 봤잖아. 죽을 각오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 봤잖아. 진짜 이게, 마음이 짠하더라고. 졌지만, 진짜 잘 싸워.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참. 그래요. 예. 예, 의존은 주특기가 축구가 아니라는 소문이, 그쵸. 예, 옛날엔 잘했어요. 요즘에 슬럼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기, 빡빡이 심판, 그러니까, 진짜, 어제 빡빡이 심판, 진짜, 빡빡이 심판. 예? 아니, 통상적으로, 물론 빡빡이 심판이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휩쓸 분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통상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예? 통상적으로다가 그거는 원래 코너킥 마지막으로 한번 차게 해주고 불렀잖아. 그렇게 했어도 전혀 반대편의 가나 선수들도 불만이 없다고 원래 통상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예? 왜 본인이 나서서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그죠? 그죠? 해바라기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 그렇게 꼭 다